한교안 우리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 투쟁에 들어갔네요. 이 한겨울에 날씨도 춥고 어려운 네. 계절인데요. 오후 2시부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명분은 이렇습니다. 지소미아 역시 막아야 되겠다. 지소미아가 종료가 이제 거의 긴박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영수회담을 제의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뭐 단칼에 거절을 당한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이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 상황에 대한 위기를 어느 정도까지 인식하고 있는 건지 정말이지 모르겠고, 더군다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잘 안 풀리기 시작하니까 언론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가장 우려되는 게 반미 정서로 흘러갈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컸을 겁니다. 그 방위비 분담, 지소미아 문제, 외교적인 문제가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사실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위기의 날짜를 꼽으라면 머지않아 다가오게 되는 12월 3일을 꼽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뭐 문희상 의장을 비롯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타 있는 이 선거제도 개편이니 공수처니 검찰개혁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처리하겠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결사항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단식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일단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황교안 대표의 지지자도 있을 것이고, 황 대표의 지지자가 아닌 상태에서의 보수적인 지지자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섞여 있을 건데, 지금부터는 특정 사람에 대한 얘기를 떠나서 냉철하고 명확한 판단, 이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가야 될 길을 잘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식을 통해서 결기와 사람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동력을 형성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패스트트랙에 올라탔다는 건 이제는 표결밖에 안 남은 거예요. 물리적으로 몸싸움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표결 딱 하나가 남았는데 그 표결에서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표만으로는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단식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의 동력을 쏟아낸다고는 하지만 이미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동력들은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걸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남았죠. 공수처법을 비롯한 관련된 내용들의 법안은, 공수처 법안이 두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당이 제시한 백혜련안이 있고요. 하나는 바른미래당이 제기한 권은희안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손을 걷어요. 백혜련안은 안 가겠다. 권은희안을 할 거면 하고 말 테면 말아라. 권은희안과 백혜련안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모시는 분. 일단은 둘 다 이 공수처에 관련돼 갖고서는 상당한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검찰이 사정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상당 부분을 빼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처를 따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니까 여기선 더불어민주당이 금태섭 의원까지도 얘기할 정도로 세 가지 이유를 들으면서 강력하게 여당 의원까지 반대를 합니다. 국제적으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옥상옥의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 검경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자고 하잖아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고 하는 국제적인 트렌드가 있다라고 하면서 검찰이 힘을 빼자고 했는데, 힘을 빼놓고서 공수권에 수사권, 기소권에 다 주겠다고 하니까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만들겠다는 건 논리적인 어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의 반대 논거들이 있는데, 일단 백혜련안은 거기에 대한 독소 조항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갈 수는 없다라는 판단인 것 같은데, 이걸 그나마 막아낼 수가 없다라면 조금 무력화시키기 위한 안으로서 기소권에 관련된 부분들을 기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서 조금은 이 독소 조항들을 빼서 만들었다는 게 권한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설치가 돼서 돌아가는 순간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파생되는 악영향,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이게 정부가 가고자 하는 길에서 대통령제의 국가라고 하면 항시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게 되면서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전례가 없습니다만 권력형 비리들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고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집권 전반기에 검찰은 납작 정권의 힘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정권 후반기로 가면서 정권의 힘이 빠지면 검찰이 다시 힘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정권의 비리들을 살아있는 권력을 낱낱이 수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단임제 대통령제 국가 속에서 이걸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들을 검찰이 아주 묘한 상태 속에서 견제할 균형을 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자칫 잘못 공수처가 탄생되는 순간 이 공수처를 장악하게 되면서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한 내용들이 힘이 빠져도 드러나지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에게는 20년 집권은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요,
민주당이 선택지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자기들 나름대로 100kg 안에 가지고 통과하려면 바른미래당 안 쫓아오잖아요. 네. 표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냥 에이씨 모르겠다. 100kg 안에 찍고서는 부결되고 이 모든 책임은 덤태기로 우리는 검찰개혁 하려고 했는데 이거 막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네 라고 명분을 갖고 밀어붙이는 한 가지 예. 카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카드만 되더라도 뭐 여론들을 이겨내면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두 번째 카드가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네. 두 번째 카드는 전격적으로 100kg 카드 접습니다. 네. 그래 권은희 카드 우리 받을게. 공수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미진하지만 가자. 그럼 바른미래당 어떡합니까? 그게 골치 아파. 그렇게 가는 순간 뭐가 이어집니까?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랑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럼요. 자, 우리 그래서 그럼 권은희랑 갈게. 선거제도 같이 가자. 그렇게 우르게 해서 공수처도 통과돼요. 선거제도 통과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하.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해야 되는 건 한국당 지도부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경우의 수를 100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100가지 경우의 수 중에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경우의 수를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한지 판단해야 됩니다. 바른미래당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좋든 싫든 바른미래당을 끌어와서 이 패스트트랙을 무력화시키는 힘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수가 전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보수 통합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12월 3일을 앞두고 있는 패스트트랙에 올라타 있기 때문에 네. 자칫 잘못 어영부영 가다가는 공수처도 통과되고 선거제도도 통과되고 나면 그 다음은 다당제로 가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보수가 분열되게 되고 선거 필패합니다. 이해찬 대표가 말한 20년 집권론의 길을 갈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이 패스트트랙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경우의 수를 가정하면서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포섭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끌고 와서 문재인 정부의 정권에 대한 무리하게 가고 있는 상황들을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똘똘똘똘 뭉치게 힘을 구축해야 됩니다. 네. 좋든 싫든. 저는 그것만이 지금 상황을 막아내고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의 1대1 승부를 만들어내면서 총선 승리를 끌고 그 다음 일은 그때 가서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거버넌스와 리더십과 지도십을 다시 세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단식 투쟁 가게 되면 100% 여론 좋지 않게 나올 겁니다. 대한민국 언론들이 상당 부분 비판적으로 한국당에 대한 논조를 쏟아낼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 황교안 대표가 단식 투쟁에 밀리는 상태에서 주춤주춤 하다 보면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우왕좌왕 헤맬 수도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한국당의 지도부와 리더십이 흔들리게 되면 바른미래당에서 통합을 추진했던 사람들조차도 야 이거 여기 무너지게 되면 차라리 우리가 신당 만드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가버리는 순간 판이 이상하게 꼬여버립니다. 지금 보수 진영의 책사와 장자방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하루빨리 긴급 조치 속에 회동이 필요하고요. 삼김시대 얘기를 하는 정치인들 많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 발생하면 새벽 2시, 3시를 불구하고 그때 긴급하게 전화 돌려서 다 만납니다. 일단 만나야죠. 유승민 의원에 대한 비토 여론이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불신이고 만나서 이대로 가면 공멸이다. 어떡할래? 다 판을 짜갖고서는 이 판을 완전히 끌어서 한 판 엎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과 묘수를 끌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한국당의 상황을 보십시오. 김세현 원장이 나와서 기자회견 했는데 불편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럼 김세현 의원 죽이고 자, 저 사람은 내부 총질했으니까 끝내. 그러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쇄신과 혁신에 대한 이미지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동력 갖고 선거 치를 수 있나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못마땅한 감정이 있을 거라는 거 다 이해를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상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 단계 더 위에서 바라봤을 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카드를 최선의 선택으로 알면서 씩 웃으면서 한 걸음 두 걸음씩 전략을 수행해 나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황교안 대표가 마지막에 짧게 이제 가셔야 되니까. 예, 벌써 시간이 가셔야 되니까 황교안 대표가 이 칼을 뽑았는데 네. 단식 역대 단식한 사람처럼 그렇게 한 뭐 열흘이고 뭐 이렇게 하다가 끝낼까요? 아니면 끝장을 볼까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네. 끝까지 가서 실현나갈 때까지 단식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명분이 없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봅니다. 거죠. 그러면 이대로 끝까지 가게 되면 네.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문제가 꼬여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식을 시작하면 그 단식 이후에 대한 그 행보, 정치적 행보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카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황교안 대표 모시는 참모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 카드가 뭐냐고. 그거 한번 물어보시죠. 그 카드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시작을 하시더라도 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남아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 정치적 묘수를 뽑아내기 위해서 단식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머리 염두에 두고 이 전략들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라는 얘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여기서 뭐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방송이 있으신가 본데. 자, 김병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